불량 변호사 아주 상세한 요약. 1. 불량 변호사 세바스찬 러드는 어떤 인물인가? 먼저 주인공 세바스찬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는 그냥 사무실이 없는 변호사가 아니야. 그는 의도적으로 주류 법조계와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거리의 변호사 스트리트 로이어로 규정했어.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사무실인 방탄벤에는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 숨겨진 총기 보관함, 빵빵한 와이파이와 스피커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지. 그는 시카고 컵스의 광팬이고 클래식 록을 크게 틀어놓고 일하는 걸 좋아해. 그의 사생활은 꽤 복잡해. 그의 전처 주디스는 레즈비언이고 현재 다른 여성 파트너와 살고 있어. 둘 사이에는 스타처라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세바스찬은 아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매주 아들을 만나는 날만 기다려. 하지만 주디스는 세바스찬이 위험한 인물들과 어울린다며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양육권을 계속 위협하지. 이 위태로운 부자관계는 소설 내내 세바스찬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야. 그의 유일한 동료인 파트너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야. 거구에 과묵하지만 세바스찬의 보디가드, 법률 보조, 조사원, 그리고 유일하게 속을 터놓는 친구 역할을 모두 해내. 파트너가 없으면 세바스찬의 불량한 활동은 불가능할 정도지. 첫 번째 사건 악마의 탈을 쓴 소년, 가디의 진실. 첫 사건인 가디 케이스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두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고 온 마을이 충격과 분노에 빠져.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온몸에 기괴한 문신을 하고 마약에 찌든 가디를 지목해. 그는 완벽한 욕받이였지. 세바스찬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해. 피해자 중 한 명의 몸에 남은 이빨 자국이 가디의 치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게다가 그는 다른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 바로 살해된 다른 소녀의 남자친구였는데 그는 마을 유지의 아들이었고 경찰은 그를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 재판이 시작되자 세바스찬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는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세워 이빨 자국이 가디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특정 용의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심원들의 마음에 합리적 의심을 심어줘. 결과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은 심리 무효 미스트라이얼로 끝나. 가디는 풀려나진 못하지만 사형을 피하고 재심의 기회를 얻게 돼. 이것이 세바스찬 방식의 승리야. 완벽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것. 3. 두 번째 사건 링 밖의 싸움, 거리의 법칙. 이종격 투기 선수 타데오 사건은 세바스찬이 법정 밖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줘. 승부 조작을 하기로 한 악덕 프로모터 바트는 타데오가 약속을 어기자 그를 제거하려 해. 세바스찬은 타데오를 벤에 숨기고 바트와 직접談판을 지으러 가. 이건 법률 싸움이 아니야. 힘과 배짱의 싸움이지. 세바스찬은 바트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를 압박하고 동시에 파트너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활용해 물리적인 위협에서도 밀리지 않아. 결국 그는 타데오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어. 이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들은 세바스찬이 깨끗한 책상에 앉아 법전만 뒤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접 진흙탕에 뛰어드는 해결사임을 실감하게 돼. 4. 핵심 사건 사형수, 부패 경찰, 그리고 거대한 음모의 전말. 이 책의 심장부인 아치 스웨일 사건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보자. 시작. 사형수 아치 스웨일은 7년 전 당시 경사였던 칼 듀보스의 10대 딸 키라를 살해한 범인으로 복역 중이었어. 그는 세바스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맥이라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해. 조사 세바스찬과 파트너는 맥이를 찾아내. 하지만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떨며 증언을 거부해. 그녀는 듀보스 현재 부국장으로 승진한 상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여기서 세바스찬은 듀보스가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확신을 가져. 반전 조사를 계속하던 세바스찬은 상상보다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 진범은 아치 스웨일이 아니었어. 진짜 범인은 당시 듀보스의 파트너 경찰이었던 로저였어. 로저는 미성년자인 키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키라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녀를 살해한 거야. 은폐딸의 추악한 비밀과 동료의 범죄가 드러나면 경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듀보스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심해.
그는 파트너 로저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고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아치 스웨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완벽한 희생양을 만든 거지. 5. 피날레 불량 변호사,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다. 이 거대한 진실을 알게 된 세바스찬은 딜레마에 빠져.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엔 듀보스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 증거는 조작될 거고 증인은 살해당할지도 몰라.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 그래서 세바스찬은 불량한 방법을 택해. 첫째, 그는 신뢰하는 기자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해. 둘째, 그는 교도소의 내부 조력자를 이용해. 아치 스웨일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그를 탈옥시켜. 단순히 도망치게 두는 게 아니라 그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거야. 계획은 실행되고 언론 보도로 도시는 발칵 뒤집혀. 듀보스는 몰락하고 아치 스웨일 사건은 재검토에 들어가. 결국 스웨일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세바스찬의 도움으로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세바스찬은 이 사건으로 큰 돈을 벌지도 명성을 얻지도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지.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아. 그에게 정의란 법정의 승패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존 그리샴은 불량 변호사를 통해 기존의 법정 스릴러의 틀을 깨고 거대하고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스템 밖의 이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인공 세바스찬 러드는 결코 성인이 아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다크 히어로야. 그의 불량함은 사실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인 셈이지. 이 책은 독자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소설이야.